우리는 평생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합니다. 더 정확히는 통장의 숫자를 불리는 법에 매몰되어 살죠. 하지만 여러분, 부자로 죽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실패이자 인생의 손실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시간은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 퍼킨스의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돈의 굴레를 벗겨내고 인생 전체의 행복 총량에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항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인류의 생존 본능과 돈의 역사가 만든 함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만 년 전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 인류의 최대 과제는 겨울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곡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했죠. 이 저장 본능은 우리의 DNA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은 세대나 한국의 전후 세대에게 저축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돈은 곧 안전과 동의어였죠. 하지만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돈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은 저장이 목적이 아니라 교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둔 10억은 무언가와 교환되지 않는 한 그저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무한히 희생하는 태도였죠. 실제로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진행된 자산운용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자산은 죽기 직전까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평생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정작 돈을 써야 할 노년에도 결핍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1억을 남겼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1억 원 어치의 노동을 무료로 사회에 기부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고를 적절한 시기에 비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나이대별 행복지수와 기회의 창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상의 행복지수는 보통 U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20대의 높은 기대감, 40대의 치열한 책임감 속에서의 하락, 그리고 60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대별로만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20대, 30대는 탐험의 시기라고 하죠. 이때는 돈은 없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배낭 하나 메고 인도를 횡단하거나 실패할지도 모를 창업에 도전하는 것. 이때만 가능한 모험의 가치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때 아낀 100만 원이 나중에 1000만 원이 된다 한들 30대의 모험심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40대, 50대는 관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황금기입니다. 이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취미 공유는 추억의 복리가 가장 높게 쌓이는 구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호화 여행보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캠핑장에서 구워 먹은 마시멜로의 기억이 자녀의 정서적 자산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후는 안식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활동적인 즐거움에서 정적인 즐거움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70대에 9억 원이 생겨도 무릎이 아파 에베레스트를 갈 수 없고 소화력이 떨어져 미슐랭 3성 요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행복지수 통계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은 돈의 액수보다 얼마나 건강한 신체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돈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하락합니다. 20대의 1달러가 100의 행복을 준다면 80대의 1달러는 10의 행복도 주기 힘들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아볼 건 추억의 복리 계산법, 왜 지금 써야 하는가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복리의 마법을 믿습니다. 그런데 추억에도 복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들여 멋진 여행을 다녀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험은 단순히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며 웃고 5년 뒤 명절에 가족들과 그때 이야기를 나누며 또 즐겁고 20년 뒤 손주들에게 그 시절의 무용담을 들려주며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추억의 배당금, 메모리 디비던드입니다. 일찍 투자할수록 더 오랜 기간, 더 자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행을 은퇴 후인 70대로 미룬다면
여러분은 40년치의 정서적 배당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나중에 돈 모아서 해야지라는 말은 사실상 복리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만 받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포트폴리오에 경험이라는 우량주를 상장시키세요. 그리고 가급적 젊을 때 그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전체의 총 행복량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건 파이어족을 위한 생존과 그 너머의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다이위드 제로를 실천하려다 돈이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공포?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자산과 행복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생존 자산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 한 채를 국가에 맡기고 평생 월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일단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다음은 행복자산입니다. 생존자산이 확보되었다면 나머지 투자 원금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산의 피크를 은퇴 시점인 60세 전후로 잡으세요.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 자산이 완만한 경사를 그리며 0을 향해 내려가도록 설계하십시오. 특히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죽은 뒤에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자녀가 50, 60대가 되어 돈을 받는 것보다 그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20, 30대에 교육비나 창업자금으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돈의 가치를 몇 배로 키우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으로 죽으라는 말이 오늘 번 돈을 오늘 다 쓰고 대책 없이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60대에 할 수 있는 일과 30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구분해서 그 나이대에만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대에 떠나는 무전여행은 돈이 없어도 젊음이라는 자산으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주는 통찰은 평생의 자산이 되죠. 반면 70대의 럭셔리 여행을 가기 위해 20대와 30대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저축만 하는 것은 가장 효율이 높은 경험의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더라도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일에는 아껴서라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 배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건 연령대별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의 공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이위드 제로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돈의 가치와 내 체력의 가치를 교환하는 생애 주기별 최적화가 핵심이죠. 먼저 2030, 공격적 경험 투자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자산의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서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내 몸값을 올려 연봉을 1,000만 원 올리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자산 배분의 80%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에 기계적으로 적립하십시오. 복리의 씨앗을 뿌려두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20%는 반드시 경험 통장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보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500만 원을 아껴서 통장에 묵혀두는 것과 그 돈으로 평소 갈망하던 해외 직무연수를 다녀오거나 본인이 원하던 자격증을 따는 것 중 무엇이 더 남는 장사일까요? 500만 원은 나중에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30대에 느낀 세상의 넓이와 도전의 기억은 평생 자신감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50대, 60대에도 꺼내 쓸 수 있는 추억의 배당 원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4050, 전략적 균형과 증여의 시기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지만 가장 쓸 곳도 많은 시기죠. 이때는 자산의 피크를 향해 달려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느라 정작 본인의 행복 자산을 염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산 배분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주나 연금 계좌의 비중을 높여가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20대가 되었다면 내가 죽은 뒤 유산을 남기기보다 자녀가 인생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살아생전 증여를 계획하십시오.
50대의 여러분이 20대의 자녀에게 주는 5천만 원은 여러분이 90세에 남길 5억 원보다 자녀의 인생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 60대 이후 아름다운 소진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아래로 꺾어야 할 때입니다. 자산 배분의 목적은 증식이 아니라 보존과 인출입니다. 원금을 보존하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매년 자산의 일정 비율인 예를 들어 4에서 5%를 인출하며 그동안 아껴왔던 하고 싶은 일들에 돈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체력이 허락한다면 가장 활동적인 활동부터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60대의 여행과 80대의 여행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공포로 느끼지 말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돈과 맞바꿔 최고의 기억으로 치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류의 역사부터 행복지수,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지금은 몇 시인가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라는 말로 지금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무조건 돈을 다 쓰고 죽으라는 방탕한 권유가 아닙니다. 그 나이,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 경험은 반드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70대의 1억 원이 30대의 100만 원이 훨씬 더 행복의 마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절을 아껴서 기억 후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들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돈보다 귀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실행할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이 후회 없는 경험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